네, 안녕하세요. 도서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조망권입니다. 보통 9만권짜리 인정 안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건축물을 스스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축조해서 올려서 확보한 조망. 조망은 예전에 2007년도에 이제 한강 조망을 인정할 것이냐 말 거냐 갖고 굉장히 크게 붙었었어요. 뭐 제가 무려 5년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같이 진행한 사건이 동일하게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에서 사실은 1심, 2심이 이제 엇갈린 판결을 했었거든요. 한강조망 인정해 주기로 했다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한강조망은.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음으로 올려서 확보한 조망, 그건 아무리 아름다운 조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 못하겠다. 조망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일부러 조망을 목적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호텔을 지으면서 일부러 경관을 보고 설악산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집을 그쪽으로 방향으로 지었거나, 그 다음에 조망 이익이 경제적 이익과 결부가 돼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집 지을 때부터 조망이 목적인 경우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라고 대법원이 그냥 딱 선언해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경관 조망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 정말 저희 법무부에는 엄청 커졌겠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하고도 안 맞아. 왜냐하면, 아니, 저희가 한강이 보입니다라고 하면 아직도요, 그 프리미엄이 강남에 있는 집이나 저희 동부이천동에 있는 집도 5억, 뭐 7억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조망이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경관조망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그때 대법원 판결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해준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거실창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늘이 보이는 비율, 그 천공률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천공률이 만약에 한 30% 이상 확보됐다가 높은 건물이더라 다 막으면 그거는 조망 침해로 인해서 인정해 준다. 이건 뭐냐면, 그 조망 침해는 아까 얘기한 경관 조망 침해와 다르게 천공 조망 침해, 그리고 천공률 침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많이 떠들썩하게 얘기했던 건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 그렇게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 줬어요. 그거를 달리 얘기하면 압박감이 상승되고 개방감이 상실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경관조망은 인정이 안 됐지만 천공조망은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거 갖고 저희가 계속 소송해서 천공조망 침해는 인정을 받았는데, 2014년도 2월 27일 날이 되면서 대법원이 또 한 번 판결을 해요. 단순히 천공조망 침해가 감소했다, 천공조망 침해율이 증가했다, 천공률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는 이거 갖고는 배상하기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멀리 있는 건물이 올라가가지고 천공률이 감소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도심에서 한번 봐봐라. 실질적으로 거실에 나와서 한번 보시면 하늘 보이는 면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는데, 근데 압박감이 크지도 않고 개방감이 그렇게 상실되지도 않았는데, 멀리 있어서 천공률이 좀 더 뭐 깎였다는 것만으로 배상해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2014년도 2월 27일 이후에는 제가 천공조망 침해를 받은 경우가 4건 정도에서 천공조망 침해를 인정받았는데, 언제냐? 그러니까 그거는 단독주택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2층, 3층짜리 건물에서 앞에 너무 높은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고층 건물이 바짝 들어와가지고 천공 침해가 생기고 개방감이 상실되고 압박감이 상승하면 조망 침해율에 대한 것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 조망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중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탁 트여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전부 다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여기 딱 대규모 공사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 집이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 용인에 있는 집인데, 원래는 그 남서쪽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일조도 좋고 조망도 숲이 우거지고 좋았었는데, 여기다 갑자기 4층짜리 대형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문화 집회시설을 짓겠다고. 이게 누가 지은 거냐? 축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축협이면 그래도 공적인, 뭐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에 해당하는 데고, 이렇게까지 안 할 줄 알았더니 이 앞에다가 전부 대형 마트 같은 거 짓겠다고 하면서 나무 다 뽑고 거기다가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화나죠. 이게 앞으로 이단 전원주택에서 살라고 일부러 자연녹지에다가 집 짓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 그 다음에 이게 객관적으로 뭐 한강조망 같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숲이 보이는 곳에다 갔는데 여기다가 저렇게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우라통이 터지죠.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 판결을 3,400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집값에 비하면 그렇게 아주 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내용은 결국은 이
신축 전에 이렇게 생겼었던 근데 신축 후에는 지금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높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조 부분에 일조 침해가 생기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위자료도 줘야 되는 거지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가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해서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에서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나 그 면적 비율이 침해당하는 조망 침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에서 이격거리와 높이와 거리의 비율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하면 배상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2월 27일 날 대법원 판결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대법원 판결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판결 이후에 거의 인정 안 해요, 아파트에서는. 근데 그 건물의 높이와 이격거리 비율을 따져봤을 때 침해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각 층 1층 지상 1층의 각 창문을 보면 천공률이 30%가 됐는데 근데 실제로요 천공률이 50%가 잘 안 넘어요. 왜냐하면 수평선 지평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물 때문에 그렇게 안 넘어서 37%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게 신축 후에는 몇 프로가 되냐면 천공률이 3.7%밖에 안 됐어요. 조망 침해율이 무려 62%가 되고 2층에서 봤을 때는 무려 조망 침해율이 84%가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의 경우에는 압박감이라든지 개방감이 너무 많이 상실됐다. 그다음에 이격거리도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한계치를 분명히 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준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 침해를 인정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천공조망 침해를 인정받는 게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20%는 감액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건축 과정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 건축법 지키지 않았느냐 해서 20% 감액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손해배상 책임은 저희가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공조망이라는 게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굉장히 잘 접근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이나 건설이나 부동산에 저희가 전문 로펌으로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판결들을 계속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권리보호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